이 킬러 로봇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이 사실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 사원하고 정반대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2019년이 딱 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서 이 킬러 로봇의 전조편 실험장 이런 것처럼 되고 아드님이 군대에 입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드님을 대신해서 AI 로봇을 만들어서 근무를 시킬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래서 이건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계 경제. 오늘도 AI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AI가 뭐 정말 앞으로 여러 분야에 이제 사용이 되지만 특히 최근에 푸틴 안 좋아합니다. 푸틴. 뭐 인상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푸틴이 국방 쪽에 AI를 도입하겠다는 얘기 듣고 이제 가슴이 철렁했는데 네. 근데 마침 또 국방 관련해서 네, 오늘 주제가 예, 예. 국방 군사죠. 예, 예. 네. AI 쪽도 이제 국방으로 군사 분야로 가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두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절대 군사 분야에 AI를 쓰면 안 된다. 특히 무기 그렇죠. 이런 쪽이 있고 현실적으로 뭐 안 쓰는 나라는 결국 당하니까 네. 방어 차원에서 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던 것 같습니다. 뭐 핵무기도 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네.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그나마 피할 수 없다면 그래도 맞습니다. 안전이 유지되는 것처럼 군사 분야에서도 AI 기술 네. 반드시 좀 더 민주화되고 또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 나라나 그룹에서 좀 그걸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방 분야에서 이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네, 움직이고 AI를 있네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AI라는 게 꼭 무기에만 쓰는 거 아니고요. 이제 국방 분야에도 가면은 기존에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이 예, 예. 대단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데이터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문서를 이제 조회할 때 예, 예. 아주 적합한 걸 빠른 시간 내에 해줄 수 있는 쪽, 이렇게 이제 군사 행정이죠. 예, 예. 뭐 그런 쪽으로도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비, 네. 그다음에 군복 이런 거에도 이제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한 사람의 군인이 이전에는 한 명을 대항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10명, 20명 대항할 수 있는,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는 보통 워리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 워리어들을 뒷단에서 이제 서버와 접근하면서 심지어 뭐 군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쳤는지도 다 원격에서 조정을 하고 작전도 지휘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무기죠. 네, 무기, 특히 살상용 무기에 AI를 접목하는 분야. 이 세 가지를 지금 현재는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그 워리어 플랫폼 네. 이건 이제 아미 타이거. 네, 아미 타이거라고 명칭을 했고요. 예, 예. 타이거라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징하는 동물이 예. 호랑이잖아요. 이제 예. 타이거의 그 가까이 글자가 의미가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제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에 의해서 특히 이제 육군 쪽의 군 병력 그 전력을 더 상승시키는 이제 하나의 아이콘이죠. 네. 뭐 이제 아이언맨 보면 이제 단순한 그냥 이렇게 무슨 강력한 뭐 철갑들은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네.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핵심이겠죠.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예. 그 각각의 뭐 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스스로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의 부름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도 틀고 장애물도 피해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사실 이제 지능형 무기인 거고, 걔가 종합적으로 이제 아이언맨을 형성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이언맨은 어찌됐건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네. 노력하고 뭐 영화니까. 예, 독재 정권이라든지 또 네. 기업의 이렇게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와 싸우니까 이제 우리가 네. 좀 편을 들어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뭐 AI가 결합된 자율형 네. 로봇, 뭐 자율형. 이제 킬러 로봇, 이게 네. 이제 만약에 결합이 된다면은 너무나 위험해서 뭐 이제 그렇죠. 반대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살상용 자율형 무기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네, 네. 줄여서 이제 LAWS, 로스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람들이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말로 그냥 킬러 로봇이라고 킬러 바꿔서, 로봇. 예, 예. 표현합니다. 더 와닿네요, 킬러 네, 로봇이. 킬러 로봇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동작을 하는 일종의 자율형 로봇인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뒤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원격 조종하잖아요. 네. 사실 그 원격 조종은 자율형 로봇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킬러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지켜보면서 시키는 거를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기가 상황 판단해서 지금은 발사가 되어야 되고 지금은 저 사람을 적으로 인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킬러 로봇입니다. 네. 뭐 이제 킬러 로봇에 대한 이제 시민단체나 반전단체들의 반대는 뭐 어떤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013년에 이 킬러 로봇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이 사실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2013년에 시작해서 계속 매해 뭔가 액션들을 취했는데 2015년에 아주 유명한 AI 그 국제 조인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조인트 컨퍼런스 안에서 참여했던 AI 전문가들 그다음에 유명한 인사들이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로봇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일론 머스크. 네, 이제 의외네요. 일론 네. 머스크는 왠지 좀 안 할 것 같죠. 그런 걸 네. 개발하는 쪽.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돌아갔지만 스티븐 호킹 이분도 거기 때 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노암 촘스키라고 해서 이제 이분은 뭐 컴퓨터 쪽에서는 언어학의 대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글 알파고를 실제 개발했던 이제 대표죠 데미 하사비스 이런 사람들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킬링 머신 쪽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쓰는 거를 반대한다 이렇게 했고 2018년에 아마 HBO라는 유명한 채널이죠. 거기에서 그 킬러 로봇의 진실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가면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보면은 거의 한 66개국의 단체로만 따지면 한 180개 이상의 이제 단체들이 가입을 해서 킬러 로봇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킬러 로봇의 진실. 네. 이 다큐 영화는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뭐 군대에서 아무리 뭐 의욕이 있어도 뭐 이제 기술이나 또 뭐 그런 핵심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기술이나 연구소의 도움 없이는 군대에서 이제 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인공지능 기업들 규제하고 또 뭐 그런 연구를 이제 못하게 하면은 되는데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AI 그러면 구글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뭐 IBM,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다 AI를 하기 때문에 군부대 입장에서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킬러 로봇을 만들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렇게 표명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방어용이고 그리고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다라고 명부를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16년 알파고 사건 바로 이후에 그 구글을 상대로 해서 미국 국방부가 계약을 하나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이름이 메이븐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 메이븐이라는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렇게 드론, 무인 항공기 드론이 떠서 지금까지 입수했던 그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동영상 속에서 이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 구분하는 AI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그거를 구글이 3년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 2017년 정도 돼서 이제 구글 안에 알려진 거죠. 알려져서 구글이 AI를 이용해서 군사 무기를 개발해. 그러니까 이제 한 3,000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해서 이렇게 구글이 궁극적으로 이제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협조하는 거는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몇 명은 사표를 냈고요. 한 10여 명은 사표를 냈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구글 CEO도 바뀌면서 우리가 3년 계약한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재계약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 안 하는 조건으로 했고 그 당시에 원래 구글의 원래 사혼이라고 하나요? 사혼이 원래 Don't be evil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건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 사혼하고 정반대 프로젝트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사혼 지키는 건 맞고 거기다가 또 AI 윤리 7가지 원칙을 자기들이 추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무마를 그런 이제 시켰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구글만 손해일 수 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인데 말이죠. 그래도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시민사회에 역량이 있고 미국처럼 또 구글만 해도 기업 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뭐 CEO도 바뀌고 또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어떤 윤리를 만드는 거지.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이렇게 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민사회가 이렇게 좀 없다시피 한 곳은 이런 것들이 더 어렵게 느껴져서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 핵무기처럼 좀 사실은 AI도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구글이 이게 AI가 엄청난 돈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약간 한 템포 늦춰졌죠. 예, 직원들 네. 얘기를 직원들의 들었고 반발 예, 때문에. 뭐 네. 다른 기업들은 제가 볼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AI 테크 기업들 여러 개를 국방부에서 컨택을 해서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구글만큼 직원들이 반대한 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구글은 약간 좀 딜레이가 됐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통적인 마이크로소프트사. 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국방부가 어떤 걸 계약했냐면 군인들이 쓰고 있는 요게 이제 고글이죠. 네네. 고글인데 이게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증강현실도 돼서 실제 이제 본부와 연결이 돼서 적의 기지들 정보들을 이렇게 눈에다 띄워주는 그런 장비인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도 비슷한 건데 아마존도 사진 영상 속에서 이제 PR을 식별하는 거,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는 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반대를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일부 네. 이제 구글이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여기도 반대를 했는데 그렇게 심하지를 않아서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돼서 그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요. 직원들이 뭐 네. 주식을 좀 의식했나 봅니다. 그런 이런 거 하면 주가가 올라가잖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킬러 로봇 반대하는 캠페인이 2013년에 시작했는데 그때가 가장 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론이 대두하면서 그렇죠. 이게 점점 좀 약화가 됐어요. 약화가 돼서 그래서 옛날만큼 지금이 그렇게 강한 반대가 호응을 많이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이 국가랑 AI 프로젝트를 국방 쪽에 한다고 그럴 때 옛날만큼 큰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현실적인 거죠. 아무래도 네.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구글도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전히 이제 자기들이 국방 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제 참석을 어떻게 하냐면 구글이 이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방 쪽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클라우드 안에 보면은 AI 솔루션이나 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AI 쪽 무기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님버스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또 클라우드 기반의 계약을 또 체결하고 하고 있는 데가 또 구글입니다. 여기 네. 이제 아머지랑 같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AI가 이제 모든 산업 또 그리고 국방 기술, 뭐 무기 기술에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기업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될 것 같고 네. 이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네. 그런 것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AI를 네. 국방 기술에 좀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해프닝 같은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2018년도에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알파고 사건이 벌어졌고 예. 2017년도에 구글의 그 엔지니어 3,000명이 국방 프로젝트 참여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던 사건이 네, 네, 벌어졌는데 네, 네. 이제 우리나라 카이스트가 2018년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국방 AI 융합 연구 센터라는 거를 개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MOU를 맺었던 기업이 하나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방위 산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기사에다가 하나 시스템이랑 카이스트의 이 국방 AI 융합센터가 4가지를 개발할 거다. 그래서 4가지 리스트를 나열했는데 이게 이제 킬러머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무인 잠수정을 이제 AI가 자동으로 항법하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네, 항공기도 역시 AI 기반으로 훈련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물체 추적하는 부분들, 네. 뭐 그다음에 AI에 의한 디시전 메이킹 네.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킬러 로봇을 반대했던 그 연구진 거기 속했던 전문가들이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29개 나라에서 한 57명이 카이스트 명의로 해서 앞으로 카이스트 연구 안 한다. AI 연구는 카이스트랑 협력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한 협박, 협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들 어떤 흐름에 들어오게끔 이제 유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그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그거 아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킬러 로봇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방어용이고 또 충분히 인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도 AI 윤리 쪽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또 반박하는 성명서를 일일이 다 띄우고 또 그해 그 반대하셨던 과학자들 중에서 리더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카이스트 주관으로 해서 AI 윤리 컨퍼런스도 열고 그래서 많이 이제 무마가 된 상태죠. 그래서 뭐 한참 그 뜨거웠던 시기에 카이스트가 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국제적 역풍을 한번 받았었던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그 탄력적인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점점 성장하고 또 세계 시민사회 민주주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도 사실 우리가 잘 국방 쪽에도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이제 무기를 전혀 개발 안 하는 건지? 아니요, 이제 오히려 더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카이스트의 아까 국방 AI 융합 연구원 같은 경우 이름을 이제 안보 융합원이라고 바꿨고요. 바꿔서 뭐 실제적인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 이 분야는 뭐 공개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매스컴상에서 어떠한 과제를 국방부나 아니면 뭐 육군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이제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AI 쪽 관련돼서 국방 쪽 연구나 인력 양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중앙대하고 성균관대가 AI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 AI 대학원 안에 이제 이 국방 분야의 AI 인력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카이스트 이야기했지만 이제 포항공대죠. 포스텍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안에 연구소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 개의 연구소들이 육군이랑 계약을 맺어서 결국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아미타이거, 아미타이거의 요소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하고 있고 특히 요즘 드론이죠. 드론봇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뭐 아까 워리어 플랫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킬러 로봇의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누구라도.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제 잔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런 경우는 좀 크게 개의치 않죠. 이제. 근데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네, 이게 지금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사실 그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AI 무기에 대해서 역시 선점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킬러 로봇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다 이렇게 같은 의견으로 이제 동조를 받아서 2019년인 것 같아요. 그때 유엔 총회 때 아예 이 킬러 로봇 반대에 관한 안건을 올렸어요.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그걸 이제 물었더니 참석했던 많은 나라들은 오케이 킬러 로봇을 만들지 않는 거에 찬성한다 그랬는데 정작 따라가야 되는 나라들은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저쪽으로 따지면 러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등등 호주 이런 국가들은 아예 원천적으로 킬러 로봇을 못 만들게 하는 건 반대다.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반대고 대신에 운영은 하지만 책임감 있게 사람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과 윤리적 측면에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이제 2019년에 공론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2018년까지는 AI를 무기에다가 특히 살상 무기에다 접목하는 거는 저건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라고 막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 굉장히 큰 힘을 얻었는데 2019년이 딱 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주요 국가들이 이미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를 서방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AI 살상 무기 킬러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서방 쪽이 아무도 안 갖고 있으면 미래가 어떻게 됐냐.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힘의 균형 문제.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돌아선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AI 무기들을 개발을 사실은 이제 그 방향으로 돌아선 거죠. 그 마찬가지로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뭐 전쟁 안 하겠다고 계속 해놓고 결국 전쟁을 했잖아요. 그 히틀러 말만 믿고 뭐 국방에 관련해서 준비를 안 했다면 그냥 다 뭐 히틀러 세상이 됐을 것 같은데 뭐 푸틴 같은 사람이 AI를 국방 기술에 도입하겠다는데 뭐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같은 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푸틴이 최근에 러시아 안에
아예 무기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8월달에. 근데 그 만들게 된 배경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초반에 러시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최근 뉴스를 보시면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밀리는 거의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AI 무기를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면서 AI 무기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드론이거든요. 드론. 네. 그러니까 이제 무인 항공 보신데 이 드론 중에서도 이제 탱크에 그냥 가미가제 폭격처럼 가서 그냥 스스로 터져서 탱크랑 같이 죽어버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탱크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무기들을 상당히 많이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받고 지금 이제 튀르키예로 하자면 터키로도 받고 그다음에 미국으로도 받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치 이 킬러 로봇의 전조편 실험장 이런 것처럼 되고 그거를 통해서 러시아가 약간 수세에 몰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드론을 이제 투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뢰 같은 거 매설하는 걸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무인으로 하는 그런 지뢰 제거하는 탱크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기계들도 러시아가 도입하면서 야 우리도 본격적으로 AI 무기를 사용하고 AI 무기를 개발하는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재밌는 게 이제 터키가 이렇게 또 인공지능 관련된 뭐 기술을 많이 개발했다는 것이 좀 놀랍네요. 왠지 좀 이런 걸 통해서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터키의 그 드론 중에서 바이락타르라는 건 아주 유명해서요. 굉장히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미국에서 스위치 블레이드라는 것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위치 블레이드의 후속이 되는 피닉스 고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거의 지금 신무기인데 미국에서 이 피닉스 고스트를 실험하는 장소를 우크라이나로 지금 딱 잡아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그 예전에 오스만 제국 시절에 그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켰던 것처럼 그 대포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 됐건 뭐 우리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또 IAEA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핵 보유 국가를 이제 9개 국가 정도로 이제 규정하고 더 이상 보유 못하게 하는데 앞으로 아마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그런 뭐 무기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이제 규제가 현실적으로 나오긴 나와야 비슷할 되겠네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는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국가들만을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국가가 못 갖고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이 살상 무기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NPT처럼 그 킬러머신 확산을 방지하는 조약 같은 걸 만들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책임지고 그것들을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적으로 컨트롤하고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를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뭐가 있냐면 아시겠지만 핵무기는 핵 그 물질들부터 추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가는 데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 AI는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뭐 AI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무기에 어떻게 붙었고 어떤 무기를 만들었고 하는 거가 물질을 가지고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은 핵 무기 확산을 이제 저지했던 스타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막상 그걸 규제하는 건 기술력만 가지고 있다면은 핵무기보다 이제 추적이 더 어려운. 사실은 이게 NPT에서부터 실효적으로 핵 확산을 저지하는 데까지는 한 20년 걸렸대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밟는다고 치면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걸린다고 치면 10년 동안에 엄청난 킬러머신들이 개발될 텐데 뭐 확산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가 이제 1969년 뭐 이제 조약이 효력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그 핵 보유 국가를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좀 AI 우리가 핵무기는 못 갖고 있지만 AI 관련해서 우리가 그 AI 보유 국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금지시켰던 그 전에 이미 여러 나라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었고 물론 그 뒤에도 몇 개 나라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AI를 그 전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그 2019년에 우리는 킬러머신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 반대다라고 했던 그 나라들은 여전히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도 흐름을 같이 하는데
뭐 국가의 이익을 생각해서 보면은 그러한 핵무기를 미리 보유하고 있던 것처럼 AI 쪽의 어떤 무기 체제를 미리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요. 네. 뭐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또 크게 보면 그렇게 사람이 컨트롤하기 힘든 위험한 무기들을 과연 갖는 게 좋을까? 또 그거에 대한 또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쟁이라는 거는 윤리적으로 보면 기존의 평화 시기에 논의했던 윤리와 전쟁 시기에 논의하는 윤리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모순된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AI 윤리를 이야기할 때 군사, 국방, 무기 이야기 나오면 다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왜냐하면 주제죠. 뭐 쉽지 않으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는 뭐 정당한 물리력이건 그렇지 않은 물리력이건 그건 다 없애는 쪽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힘이나 또 한류의 수준을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곳이 오히려 이런 AI를 갖는 것이 인류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론에 가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군복무가 의무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의무이기 때문에 군에 들어가려는 아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아드님이 군대에 입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드님을 대신해서 AI 로봇을 만들어서 복무를 시킬까요? 라고 질문하면 거의 막 80~90%가 당연히 아이들이 가서 다치고 죽는 것보다는 AI 로봇을 개발해야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한 심정이죠. 네, 그렇죠. 그게 현실론입니다, 사실은. 좋은 주제를 또 준비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찌됐건 이제 그 AI 이용한 킬러 로봇 어느 나라건 뭐 여기에 관한 뭐 개발과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틴 같은 경우에 이제 푸틴의 어록을 요새 많이 인용을 해요. 푸틴이 아주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AI는 거대한 기회다. 이 거대한이란 말이 거의 뭐 전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AI 분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전 세계의 통치자, 룰러가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러시아가 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AI 무기 개발 특별 부서를 편성을 했고요. 이제 미국도 국방부 차관이셨죠. 그다음에 캐슬린 힉스 차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지금의 그 미국의 군사 경쟁력을 그러니까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2배, 3배, 4배 이렇게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양쪽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대 군사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물러날 기미는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개발할 것 같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 군축을 하자고 이야기할 때 기존의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뭐 제조업 5위, 6위 국가니까 거기에 걸맞는 킬러 로봇 보유를 일단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전쟁 없이 또 이렇게 살상 무기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장 뭐 중요한 거지만 인류 역사 보면 그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와 또 문화 수준이 높은 곳이 이런 무기를 갖는 것이 오히려 낫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AI를 이용한 살상 무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 인공지능계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살상 무기, 그러니까 킬러 로봇을 이제 무서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단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플래시 워라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2010년도에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벌어졌던 그 굉장히 유명한 플래시 크래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거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0분 동안 1000포인트가 이렇게 하락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주모자가 밝혀졌던 건데 최근에 이제 우리 뭐 루나나 테라 사태 같은 거죠. 아주 짧은 순간에 다 폭락해버리는 것처럼 이게 킬러 머신이 사람의 개입을 받지 않고 동작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쪽에서 드론이 한 300대가 떠서 적군을 향해 날아가면 적군에서는 300대가 떠서 온다는 걸 인지하죠. 인지하면 이제 이게 킬러 머신들이 자동 인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면 그걸 대응 사격을 하게 되겠는데 대응 사격은 오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대응 사격을 하게 되고 그럼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걸 인지해서 플러스 알파 되는 대응 사격을 다른 무기로 또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사람의 개입이 있으면 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가 좀 당하더라도 여기서 멈춰야겠다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동작하는 이제 킬러머신이 양쪽에 다 배치가 되면 이게 플래시 크래시처럼 플래시 워가 벌어진다. 짧은 순간 안에 불과 1시간 안에 화력의 뭐 거의 반이 동시에 쏟아져 버린다든지 사람들 양쪽에 있는 전쟁 당사자 국가들끼리 인간들이 협의하기 전에 모든 무기가 다 소진이 될 정도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킬러머신 쪽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다. 더 무섭죠. 네. 핵무기는 뭐 컨트롤 시간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심각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플래시 워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사람이 개입하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논의해서 이게 이제 꼭 필요하고 뭐 필요악처럼 힘의 균형을 위해서 정말 갖춰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런 무기 체제 AI를 군사에다 사용했을 때 그거로 인한 책임 소재도 분명히 처음부터 해야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뭐 사실은 핵 보유 국가를 이제 제한하면서 지금 네. 이제 핵과 관련된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AI는 사실은 그런 안전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 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 AI를 접목시키는 거는 원론적으로는 특히 살상무기 쪽은 반대긴 하지만 이게 불가피하고 아까처럼 방어용이라든지 힘의 균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책임을 분명히 하라. 그 모든 사용 절차와 기획 단계부터 사용하고 배치하고 작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완벽한 컨트롤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컨트롤을 벗어나면 안 된다. 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2에서 나온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에 표어가 돼야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모시고 AI와 국방기술, 무기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